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3234번 준환이의 양팔저울 되겠습니다. D4 문제 살펴보죠. 또 컬러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준환이는 n개의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무게와 무게추와 양팔저울을 가지고 있다. 네, 무게추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무게추를 양팔 저울 위에 올리는 순서는 총 n 팩토리얼 개가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 더해서 각 추를 양팔 저울의 왼쪽에 올릴 것인지 또는 오른쪽에 올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의 n개, 그래서 총 곱해서 2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개가 있다 라는 거네요. 만약에 1, 2, 3, 요 세 개의 저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저울을 이 세 개의 무게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무게추를 배치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는 몇 개를 배치할 수 있죠? 1, 2, 3개 배치할 수 있죠. 3개.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서 2를 썼으면 내가 2하고 3 쓸 수 있고, 2를 썼으면 1과 3을 쓸 수 있고, 3을 썼으면 1과 2를 쓸 수 있으니까 각각의 케이스마다 2개. 그리고 1, 2였다면 3, 1, 3이었다면 2, 2, 1이었다면 3, 2, 3이었다면 1, 3, 1이었다면 2, 3, 2였다면 1 이런 식으로 각각 한 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추들을 배치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죠. 그리고 각각의 추들이 이 녀석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요게 달라진대요. 그죠? 그게 하나, 두 번, 세 번 있죠. 그러니까 2의 3승 만큼의 경우수가 있대요. 오, 되게 친절한데요. 무슨 의도일까요? 자, 하지만 문제 언제든지 문제의 서막은 그러나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반전. 양팔 저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무게추를 올릴 때 오른쪽 위가 올라가 있는 무게의 총합이 왼쪽에 올라가 있는 무게의 총합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저울입니까? 그쵸? 하지만 뭐 안 된대요.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이 문제의 근간입니다. 오른쪽 위에 올라가 있는 무게의 총합이 왼쪽에 있는 무게의 총합보다 커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무게추가 총 3개, 무게가 1, 2, 4라고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총 15개의 가지수가 나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가지수는 몇 개라 그랬죠? 무게추가 총 3개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2의 3승이라 그랬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괜히 해봤네. 자, 3팩토리얼이니까 6 곱하기 2, 3은 8, 6, 8, 48 가지의 경우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얘네들을 놓고 싶은 대로 다 놓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다 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무게가 오른쪽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얘처럼 총 15가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거,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느냐,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몇 가지. 자, 입력 어떻게 주어지나요? 입력은 첫 번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 t가 주어지고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첫 번째 줄에 n이 주어집니다. n이 그런데 아주 미약하네요. 9개가 최대래요. 두 번째 줄에는 각 무게추 무게를 의미하는 n개의 자연수가 공백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무게는 1부터 999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출력은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무게추를 올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무게의 총합이 왼쪽 위로 올라가 있는 무게의 총합보다 커지지 않는 경우, 작은 경우의 횟수를 출력한다.
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속으로 아주 깊은 뜻을 숨기고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얘는 어떤 문제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무게추를 배치하는 문제예요. 자, 배치할 때 중요할 거는 순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순서가 있으면 순열, 순서가 없으면 조합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추를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를 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을 구해보는 문제예요. 순열 완탄 문제입니다. 순열 완탄 문제인데 그러려면 총 48개의 건수를 다 우리가 헤아려서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중간에라도 오른쪽에 더 무게가 커지면 뒤는 가볼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지치기라고 하죠. 총 48건을 다 해봐서 결과를 맨 마지막에 찾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위배되면 그냥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였었냐면 오른쪽에 썸이 커버린다. 왼쪽 썸 다 크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제기가 그냥 끝나주면 돼요. 순열을 막 돌리다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해서 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대부분 이제 풀릴 건데 여기까지 해서 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래쪽에 어떤 그 친구가 글을 써놨던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지치기를 잘 했다면 모든 스태틱 변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서 사용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1번 가지치기까지 한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 초과가 발생할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던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처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통과해요.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됩니다. 겨우겨우 해서. 그렇게 되는, 근데 그렇게 통과하는 문제는 사실 속된 말로 아주 더러운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의 논리를 뭐 테스트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변수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까지 보는 거라서 그다지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가지치기였고 이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스태틱이냐 또는 파라미터냐, 즉 변수 타입에 따라서 패스페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지치기가 덜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문제에는 두 번째 가지치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건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가 왼쪽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이 있어요. 그리고 총 축유가 뭐 여기 3개 있다고 할까요? 여기도 3개 있어요. 몇 개가 맥스 9개라고 했을 때 지금 3개가 남아있는 상태죠. 이 3개를 이제 배치해야 될 건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건데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상황. 모든 이 남은 추들이 다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죠. 오른쪽이 더 무거우면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다 가버렸어. 그게 최악의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이 더 커. 뭐 같아도 상관은 없겠네요. 크거나 같아. 라고 하면 어때요? 이 녀석들을 어디다가 배치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굳이 이 세 녀석을 여기저기다 배치해 볼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경우의 수만 알면 되니까, 가지 수만 알면 되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위에 녀석들을 배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된대요? 아까 위에 나왔었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만큼의 횟수는 우리가 굳이 가보지 않고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 가지치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오른쪽이 크면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어차피 남은 것들을 다 오른쪽으로 올리더라도 왼쪽보다 클 리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가볼 필요 없다라는 게 두 번째 가지치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소프트 엑스포트 3234번 준환이의 양팔저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을 위한 버퍼드 리더와 스트링 빌더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토큰나이저도 있네요. 그리고 전체 테스트 케이스 T, 저울의 무게추의 개수 N, 그리고 구해야 될 답 앤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 구해야 될 경우의 케이스가 2의 n승 곱하기 n 팩터리얼 요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울 무게추를 배치하는 방법의 수. 근데 이 값은 뭐 n이 바뀌어질 때마다 바뀌어지는 거고 모든 택해에 따라서 동일한 거죠. 고정값들이죠. 고정값들. 그래서 미리 구해 놓으려고 해요. 다행스럽게도 n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그랬어요? 최대 9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크지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놔도 미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틱 인트의 배열 파워, 그래서 인트의 배열 총 9까지 찾아봐야 되니까 10개짜리, 그리고 팩터리얼도 마찬가지로 구해 놓을 겁니다. 두 녀석을 미리 구해 놓을 건데 공통된 값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구해 놓기. 그래서 본격적인 택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전처리로 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틱 인트 토탈 웨이트, 전체 추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지치기 기억나시죠? 두 번째 가지치기를 하려면 무게추에서 현재 남아있는 무게가 얼마냐 이런 거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 무게에서 우리가 추가 배치됐을 때마다 조금씩 빼가 볼 거예요. 그래서 토탈 웨이트가 있고 전체 추의 정보들 웨이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 여부를 체크하는 비지티드, 우리 순열로 구해볼 거라 그랬죠? 순열은 요소가 중복되지 않게 선택되기 위해서 비지티드 처리를 해야 되죠. 전처리 부분이 나왔네요. public static void init이라는 메서드. 자, 파워하고 팩토리얼 각각 맨 처음에는 0으로 잡고 반복물 쭉 돌면서 파워에 i 빼기 1 곱하기 2, 파워 팩토리얼에 i 빼기 1 곱하기 i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2의 제곱승과 그리고 팩토리얼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 들이시고요. 자, 이 메서드는 어디서 호출이 될 거다라고 그랬냐면 공통된 작업이니까 한 번만 그냥 딸랑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모든 택해에서 그냥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다음은 인풋 약간 방향을 바꿔봤고요. 입력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택해 받아오고 m 받아오고 그만큼 웨이트스와 비지티드 배열 선언하고 입력 받아오네요. 입력 받아오면서 각각 받아온 것을 웨이트스에 넣고 그리고 토탈 웨이트에다가 추가를 해줘서 전체 우리가 추가 얼마나 있는지 무게추가 무게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값 앤서를 0으로 초기화 해놨고요. 뭔가 퍼뮤테이션을 돌려서 배치를 시켜본 다음에 맨 끝에서 이제 다시 정돈된 앤서를 출력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퍼뮤테이션은 이제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겠네요.
퍼뮤테이션으로 가봅시다. 네, 퍼뮤테이션이 화면에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퍼뮤테이션 인덱스와 left sum, right sum. 네, 요 기준에 따라서 내가 놓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 그랬고, 요 두 녀석이 가지치기 첫 번째 조건이죠. 요 remain이 남아있는 추가 되겠고요. 이게 가지치기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치기 2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만약에 left sum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right sum 플러스 remain 남아있는 것을 모두 오른쪽에다가 몰빵한 거죠. 한꺼번에 다 줬어. 그런데 어떻다? 그런데 여전히 left sum이 월등히 큰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이 remain을 우리가 배치하려고 고민하지 말자는 거죠. 어차피 left가 크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만 그냥 카운트 해버리자는 거죠. 그때 나오는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2의 n승 곱하기 n 팩터리얼 이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값과 이 값은 이미 우리가 구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열해서 가져와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nswer에다가 기존의 answer에다가 파워에다가 n-인덱스 그리고 팩터리얼의 n-인덱스 n-인덱스 요게 이제 남은 개수잖아요. 남은 개수. 그래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통과하지 않았다면 인덱스가 이제 뭐 쭉 가겠죠? 쭉 가서 n까지 가면은 다 놓은 거니까 그때는 n서 뿔뿔 그리고 종료 하면 되고, 자, 아니면 제기 진행합니다. 제기 진행할 때는 요거는 순열의 그냥 코드죠. 0부터 n까지 쭉 가면서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표시하고 방문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다 끝났다면 다시 방문 안 한 척 해줘라. 요거는 기본적인 순열의 코드가 되겠고, 자, 안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이제 웨이트스 n번째 내가 지금 놓을 그 추를 이제 가져와 봤네요. 그 추를 가져왔고, 자, 왼쪽에다가는 놓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왼쪽에는 언제나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i 플러스 1 하나 더 놨으니까, 그리고 left sum 플러스 current weight 왼쪽에다 놨으니까 오른쪽은 변화가 없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에는 방금 올린 녀석을 빼줘야 되겠죠. 자, 하지만 오른쪽에 놓을 때는 생각을 하고 놔야 된다는 거죠. 자, right sum 플러스 current weight를 했는데 그게 left sum보다 작거나 같다. 이 경우에는 놔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놔라. 그렇죠? permutation 역시 i 플러스 1 인덱스 플러스 1 left sum 이번에는 right sum에 current weight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빼줄 때는 역시 remain에서 weights n 방금 current weight라고 써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변수를 해놨지? 네, 이 두 녀석은 current weight라고 써주는 게 좋겠네요. 변수로 뽑아놨으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제기가 다 돌고 끝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answer 값을 출력해주면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234번 준환이의 양팔절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